감성영재방송 돈다방미3 9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하순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미3 9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와 FOMC 회의를 앞두고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 이번 주 증시 전망과 그리고 조금은 먼 미래인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주식시장은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예상밴드 2300포인트까지 예상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9월달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저는 이번 주 오히려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9월달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점.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75bp 금리 인상이 물론 주식시장의 호재는 아니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각에서는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즉 1%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연준이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를 확인했다라고 했죠.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고통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수치 2%,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경고의 신호를 한번 보낸 거죠. 어이, 제롬 파월,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다잉? 이렇게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무리수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여러분 8.3% 나왔잖아요. 7월달에는 8.5%가 나왔습니다. 6월달에는 9.1%가 나왔습니다. 8.3%라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한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에서 5%까지 거의 급락하다시피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투자자들이 너무 급해요. 투자자들은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물론 예상치는 8.0%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렇게까지 금리를 연달아 인상하고 있는데 한 7% 정도 때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거죠. 이렇게까지 금리를 인상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꺾이냔 말이야 라는 그 분노의 표출을 주식시장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그날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들이 너무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 없다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상치가 8.0이었기 때문에 8.3%라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세 보인 거고 그리고 그 전달에 8.5%였는데 전달 대비 둔화 폭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노했지만 그래도 둔화된 게 맞긴 맞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굳이 지금 9월 달에 100bp를 인상한다? 그런 무리수를 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없다라는 점. 11월 달, 12월 달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조절하면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흥분해 있어요. 이제 점점 연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요. 이건 방송용으로 적합하진 않지만 뭔가 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마무리되기 전에 인플레이션도 뭔가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연준이 좀 이렇게 완화된 통화 정책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뭔가 2023년에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상황이 너무 투자자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을 찾고 본다면 11월 달, 12월 달 회의가 두 번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월 중순에 확인하는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무난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 금요일 정도 되니까 이번 주는 뭐 5일 거래일에서 한 뭐 3, 4일 상승했네. 뭐 개폭락하고 막 그런 일은 없었네. 뭐 이런 약간 편안한 느낌? 등산을 하는데 막 계곡을 막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걸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이번 주 시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쓸카드가 많은 미국이 지네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별 지뢰를 다 하다가 지금은 지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죽건 말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무지막지하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이렇게 금리 인상해도 고용지표 좋고 소매 판매 좋고 괜찮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국가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둔화, 대한민국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타 다른 국가들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안전해 보이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언제까지 미국이 저렇게 혼자서 잘났다고 저러겠느냐.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달러에서 힘이 빠지겠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달러에서 힘이 빠진다. 즉 달러가 약해져도 외국인들이 꼭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기사가, 등신의 머저리에 아주 그냥,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일찍들도 걱정이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을 어떠한 상품으로 보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평가하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AA 안정적인 국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조만간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러가 약해져도 외국인들이 꼭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외국인들이 안 사줘도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투자자들끼리 그냥 사고 팔고 이렇게 핑퐁 게임식으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매매하는 게 더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해드렸잖아요. 자, 오늘 달러와 가치가 지금 현재 4원 하락한 1388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1시가 조금 넘었는데 1200억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외국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주식을 안 사주냐, 그건 아닙니다만 오늘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제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줄 거니까 개인들이요 주식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라는 거죠. 왜? 그들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국어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주제 파악을 할지 모르고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분수를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신흥국입니다. 뱀의 대가리에 와 있어요. 용의 꼬리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뱀의 대가리가 뱀의 대가리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달러가 떨어졌다고 대한민국 주식을 겁나 비전 있게 보고 사줄 것이라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말은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러가 힘이 빠져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꼭 사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외국인들에게 기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9월달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82%고요.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 18%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2.5%고요.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는 75bp로 벌어집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금니 꽉 깨물고 시장에 공포를 줬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고 그리고 11월달, 12월달 막 그냥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할까 봐 지금 시장에서 겁먹고 있는 거죠. 참 너무 개인적으로 저희가 뿔딱지가 나는 게 뭐냐면 저는 몇 년 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그 미스테이크가, 그 잘못된 결정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미국은 우리 경기 침체 아니고 우리 경기 좋다라고 하지만 미국 쟤네조차도 어느 수준에서 이제 힘들다고 곡소리 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유럽과 신흥국, 중국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솟구치기 직전에 막 술렁술렁 하니까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올해 연준은 2022년 한 3번 정도 25bp씩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는 스탠스를 잡습니다. 엉망진창이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풀지 못한 그 숙제 하나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이상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쓰리,
네 말대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잡힐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게들이요. 물건을 파는 가게들, 음식점이든 뭐 옷이든 어떤 물건이든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비가 있어야 되고 뭐 인건비,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그 가격 인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음식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폭탄 세일을 하는 거죠. 뭐 명분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가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이제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바겐세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일단 손해를 보고라도 물건을 팔고 단 몇 푼이라도 손에 쥐어야지만 돈을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눈물의 바겐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눈물의 바겐세일을 잘 버티면은 다행이지만 그 눈물의 바겐세일을 버티지 못하면 폐업하는 거죠. 이젠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가게들이 재고를 걱정하고 현금 회수를 걱정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세일을 하면서, 세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격을 다운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건들의 가격이 다운되면 그게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만 피해를 보고 조금만 폐업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나머지들이 잘 버텨가지고 또 다시 뭐 골디락스든 뭐든 뭐 이렇게 완만한 그 시장 상황이 전개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라든가 이 어떤 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경제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앞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현금화가 뭐 빨리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은 공실이 있는데 주식은 그런 게 없다, 주식은 미리 반영한다,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이런 표현이 정말 좀 마음 아프지만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그냥 실패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젠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대는 이제는 사요나라입니다. 끝났습니다. 안 돼요. 자, 제가 요즘 방송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징징거리죠. 힘들다고. 제가 물론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시사, 경제, 정치, 뭐 사회, 문화 다 어떤 테마로 엮이니까 봤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시사나 정치 쪽에 깊숙이 관여해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요즘 솔직한 얘기로요, 저 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힘들 때는요, 불행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묵묵히, 예를 들면 돈다방 미쓰리 수입은 없지만 묵묵히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꾸준히 올리고, 그리고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오늘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관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고관여층이 되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라는 단어를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행운이를 데리고 행운이를 이제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물론 지금도 막 이렇게 뭐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어찌 됐던 간에 그 고비를 좀 넘기고 이렇게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구나. 아이고, 우리 행운이랑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같이 하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인데 요즘에는요, 진짜 뭘 해도 불행해요. 제가 어제 그 새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마차님한테 물어봤어요. 마차님, 나 요즘에 임계점이 온 것 같은데 너무 멘탈이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마차님은 이미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구했더니 저한테 다른 관심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관심거리를 만약에 제가 뭐 찾았으면 벌써 찾았겠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주식이랑 맥주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더 하자면 뭐 그래 뭐 남자라고 하지만 뭐 예. 근데 그 다른 거, 그 외적인 거를 뭔가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제가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재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직접 매매를 해야겠다. 원래는 한 내년 정도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늦으면.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2023년도 경제 이슈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증시 전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셀 수 있고 하지 말자. 그래서 내년부터 하자라고 이제 그냥 대략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금 불행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해가지고 이 불행한 생각을 잊을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매매를 해야겠다. 내 매매를 해서 뭐 하냐. 저는 어차피 제 매매를 해서 뭐 돈을 벌자 이거 뭐 다른 쪽으로 저는 뭐 수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내 매매를 해서, 요즘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진보 방송에서 그 수익 정지되는 채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반장이라는 방송도 수익이 정지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그리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여윳돈으로 모아가지고 직접 매매를 해서 단 몇 푼이라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정말 그쪽에다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을 그쪽으로 좀 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불행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천적인 건 아닌데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사주에 뭐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다 나중에 뭐 작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을 갈 사람이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행복하겠지라고 되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에 제가 이 임계점에 봉착해가지고요 너무 멘탈이 힘들어서 하여튼 제가 즐거움을 좀 찾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알뜰살뜰 모으고 저도 돈 아끼고 해가지고 진짜 단 10,000원이라도 수익 나서 10,000원이라도 후원하면 금액을 떠나서 그 후원하는 것 자체로 제가 뭔가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불행을 이겨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네, 참.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